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다니.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에서 들려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한국 남자가 장인 장모의 무너진 집을 보고 전문 업체를 고용해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된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고 남편이 따뜻한 마음은 제 고국의 가족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남편이 새로 지은 집을 보며 한 이 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감동을 주었고 한국 사람들은 진심이구나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23살 여성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의 아름다운 나라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석유 하나로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모델이라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마리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세상 어디에 나가도 빛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었고 그저 허기진 경쟁일 뿐이었습니다. 카라카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작은 패션쇼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쇼가 끝난 후 리셉션 자리에서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참 인상적이네요. 그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델에게 건네는 그런 말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서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의 패션 디자인 회사 운영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고 그는 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보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또 다른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이었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리아 씨, 또 만나네요. 운명인가 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현실, 모델로서 일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고에 대해서요.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거든요. 한국에 한번 와볼 생각 없나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어요. 그는 한국의 패션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단기 비자로 와서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결정은 마리아 씨가 하세요. 저는 그저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린 것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좌절과 기회 없는 나날들?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준호 씨는 약속대로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빛나는 네온사인,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어디에나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는 제가 머물 작은 원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동네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음 날 준호 씨는 약속대로 저를 몇몇 모델 에이전시에 데려갔습니다. 그가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패션 디자인 회사도 방문했고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호 씨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주에 바로 일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의류 브랜드의 카탈로그 촬영이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일이 생기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마리아 씨의 독특한 외모가 한국 시장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준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남미 특유의 외모는 한국에서 이국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촬영 이후로 조금씩 더 많은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저는 홈쇼핑 모델로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호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소개해 주었고 지하철 이용법부터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도 서울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도 점점 더 많아졌고 작은 TV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도 늘어나서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도와주는 멘토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감정은 변화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준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고백은 의외였지만 동시에 기다려왔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미 그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김치와 고추장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는 전통 한식을 잘 만드셨고 종종 우리를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처음에는 마리아야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곧 그것이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는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리아, 이제 한국 며느리 다 됐네. 어머니의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그런 날이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저는 이제 꽤 알려진 외국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브랜드와 일하게 되었고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통역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 씨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어려움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까지. 그 여행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되었고 이 나라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는 정말 풍부해요.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저는 현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에이전시 소속 모델인 지연 씨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었죠. 마리아 언니, 오늘은 홍대에 가서 놀자. 맛있는 카페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 지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문화, 다양한 예술과 음악,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저를 한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옥마을이었는데 전통 한국 가옥들이 아름답게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복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한복을 입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한국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 이 옷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고 화려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준호 씨는 한복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옷 한 벌에 담긴 한국의 미적 감각과 철학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는 마치 유명인이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전통 한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해요. 당신은 제 인생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던 날 준호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한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리아,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그 행운을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네, 준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약혼은 이루어졌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약혼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이미 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곧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이제 너도 우리 딸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중요시되는 점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제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준호 씨를 소개하고 우리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준호 씨가 스페인어로 당신의 딸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고맙네, 준호.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과 함께 베네수엘라 전통 요소도 포함시켰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했고 그 사이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고향도 보고 싶고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제 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모델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꽤 알려진 외국인 모델이 되었고 다양한 패션쇼와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저를 이국적인 이미지로 활용하고 싶어 했고 덕분에 꾸준한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항상 저를 우선시했습니다. 마리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는 종종 이런 깜짝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한강에서의 피크닉, 때로는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 그리고 가끔은 교외로의 드라이브. 그런 순간들이 제 한국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문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통화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가 제 부모님을 만나고 제 고향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준호 씨, 카라카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히 우리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곳이에요. 준호 씨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본적인 스페인어 구문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에이노스 디에즈, 시모 에스테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의 서툰 발음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문 한 달 전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는 특히 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장인어른께는 한국 전통 도자기 세트를, 장모님께는 한복 원단으로 만든 스카프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카라카스행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2년 전 이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하고 설렜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 씨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괜찮아요? 조금 긴장된 것 같네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항상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준호 씨가 함께라서 다행이에요. 비행기는 카라카스를 향해 날아갔고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카라카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기쁨과 함께 준호 씨에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보여주게 될 걱정도 있었습니다. 공항은 예전보다 더 혼잡하고 낙후된 모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제가 떠난 후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리아,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호 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돌봐준 사람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고 준호 씨도 존경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카라카스의 거리를 준호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거리는 이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예전에는 더 활기찼었는데. 준호 씨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향이니 저에게도 특별한 곳입니다.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낡아 있었고 지붕 일부는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이 새는지 바닥 곳곳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최근에 폭우가 많이 왔어. 오래된 지붕이 견디지 못했나 봐.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 돈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모님과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요리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 씨가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온 선물에 감동하셨고 특히 어머니는 한복 원단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이런 선물은 처음이야.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 준호 씨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결혼 계획까지.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고 준호 씨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리아, 어제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요. 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비용이.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집을 수리해드릴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제 제 부모님이기도 해요.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 준호 씨는 지역 건설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거나 자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냈고 그들과 상담 후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업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경험도 많고 자재 조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할게요. 저는 그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준호 씨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리아, 당신 부모님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준호 씨의 진심이 전해지자 결국 수락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들. 당신은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에 준호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업체는 빠르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붕 전체를 교체하고 벽면의 균열을 보수하며 바닥과 창문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필요한 결정들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창문은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꼼꼼함과 결단력에 업체 관계자들도 감탄했습니다. 당신 사위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책임감 있고 세심한가요? 그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부모님의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근처 호텔에 머물렀고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씨는 종종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이 나라 사람들의 회복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항상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었고 우리는 새롭게 변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견고한 지붕, 밝은 색의 벽, 새 창문과 바닥. 집 전체가 마치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준호 씨는 추가로 작은 정원도 조성했고 부엌 설비도 현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부모님은 새 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집은 꿈에서도 못 꿨어. 정말 감사해요, 아들. 준호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정원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허브도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날 저녁 이웃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변한 집을 보고 놀라워했고 준호 씨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니 놀랍군. 이런 사위를 두다니 정말 복 받은 일이야. 이웃들의 말에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히 제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 가족과 심지어 이웃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 만든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가족이 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빛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꿈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모두 품은 가정을 만들 꿈도 꾸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한 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단순히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제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베네수엘라 전통 요리들이 테이블에 가득했고 아버지는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셨습니다. 이 와인은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받은 거야.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왔지.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구나. 우리는 와인을 나누며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준호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마리아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항상 어렵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안전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우리는 곧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룰 것이었으니까요. 또 올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준호 씨의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준호 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아들이에요. 언제든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카라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고향, 제 뿌리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는 준호 씨의 사랑으로 더 밝아진 곳.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이 제 가족에게 해준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가족은 제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를 더 가깝게 대해주셨고 한국의 전통 혼례 준비에 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이건 한복이라고 해. 우리나라 전통 옷이지. 결혼식 때 입는 건 특별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어머니는 저에게 웨딩 한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자수와 선명한 색상의 한복은 제가 본 어떤 드레스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 이걸 입고 결혼식을 올리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입으면 더 예쁠 거야. 너희 결혼식 정말 기대된다. 결혼식 날짜는 우리가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모델 일을 했고 준호 씨도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항상 함께 모여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결혼식에 베네수엘라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친구들이 한국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는 그들의 비행기표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친구들이 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카를라와 호세는 제 오랜 친구들이라.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우리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특히 카를라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네가 정말 행복하다니 너무 기뻐. 그 한국 남자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인가 봐. 응, 카를라. 준호는 정말 특별해. 네가 직접 만나면 알게 될 거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통과 예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견례라는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마리아, 긴장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준호 씨의 말처럼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화상통화로 참여하셨고 양가 부모님은 서로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식 2주 전 베네수엘라 친구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놀라워했고 특히 서울의 첨단 기술과 편리한 대중교통에 감탄했습니다. 마리아, 여기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아. 지하철은 얼마나 깨끗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카를라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반응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렇지? 처음엔 나도 모든 게 신기했어.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야. 겉으로는 조금 차가워 보여도 마음은 정말 따뜻해. 결혼식 전날 우리는 전통적인 패백 의식 연습을 했습니다. 패백은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전통 의식이었는데 제게는 생소했지만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절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대추와 밤을 드리는 거예요. 대추와 밤은 자손번창을 상징한다고 해요. 어머니의 설명에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쩌죠?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도 마리아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작은 실수는 오히려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로 점점 신부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웨딩 한복을 입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마리아,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한국의 공주 같아요.
준비를 도와주던 지연 씨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오늘이 정말 꿈만 같아.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가족,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제 베네수엘라 친구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긴장되세요? 준비실에서 만난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준호 씨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에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과 서양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전통 혼례의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했고 이어서 현대적인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하 인사, 친구들의 축가, 그리고 우리의 서약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준호 씨의 서약은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제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은 제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제가 꿈에서도 그리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정직함, 그리고 깊은 사랑에 매일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례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호 씨는 부드럽게 제게 키스했고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패백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연습한 대로 잘 해냈고 준호 씨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지내자.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서 온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백의식에서 가장 재미있던 순간은 준호 씨가 저를 업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준호 씨가 저를 업고 방 한 바퀴를 돌 때 모두가 웃고 박수쳤습니다. 얼마나 돌아야 하나요? 준호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을 때 시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바퀴만 더 돌면 아들 셋은 기본이지.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피로연은 한국 음식과 베네수엘라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전통 음식인 아레파와 한국의 불고기가 인기였고 양국의 전통 음료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소주라는 한국 전통 술이에요. 조금 강하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준호 씨가 베네수엘라 친구들에게 소주를 소개하자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 잔씩 들이켰습니다. 와, 강하네. 하지만 맛있어요. 우리 베네수엘라 술 코코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교류는 피로연 내내 계속되었고 두 나라의 사람들이 음식과 음악, 춤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피로연의 하이라이트는 저와 준호 씨의 첫 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베네수엘라의 살사, 음악이 섞인 특별한 곡에 맞춰 춤을 추었고 하객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마리아, 오늘이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춤을 추며 준호 씨가 속삭였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나요? 해변을 걸으며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삶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한국과 베네수엘라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아이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준호 씨가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새 아파트 단지라 시설이 좋았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첫 보금자리예요. 마음에 드나요? 준호 씨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델 일을 계속하면서도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 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며 저도 패션 산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마리아. 당신은 타고난 미적 감각이 있어요. 디자인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 씨의 지지 덕분에 저는 서울의 유명 패션 디자인 학교에 등록했고 주 3일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보다 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점차 한국의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마리아 씨는 정말 열정적이네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색감과 패턴을 한국적 요소와 결합하는 시도가 매우 신선해요.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제 독특한 배경이 디자인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리아 씨. 임신하셨어요. 현재 6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준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이름, 교육,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와 스페인어,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까지.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께도 큰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준호 씨의 어머니는 첫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매일 저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이건 미역국이라고 해. 한국에서는 임신부와 산모가 꼭 먹는 음식이야. 몸에 정말 좋아. 처음에는 미역국의 맛이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임신 문화는 베네수엘라와 달랐지만 모두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모델 일은 점점 줄여나갔고 대신 디자인 공부에 더 집중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임산부를 위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임산부를 위한 멋진 옷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너무 단순하거나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 저는 임산부를 위한 패션 라인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과제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교수님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 몇몇 패션 브랜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저는 첫 번째 임산부 패션쇼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였지만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참석했고 제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씨의 디자인은 임산부의 필요와 패션 트렌드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특히 남미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의 절제된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패션 매거진의 리뷰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출산 준비에 더 집중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출산 클래스에 참여하고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리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베네수엘라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준호 씨가 비행기표를 마련해드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 근처 호텔에 머물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딸 배가 이렇게 불러서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기뻐하셨고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 걸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자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손짓과 표정, 그리고 저와 준호 씨의 통역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특히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이야기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손주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친어머니도 동의하셨고, 두 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침착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양가 부모님들도 서둘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니까. 저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준호 씨는 분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의 지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는 건강했고 힘찬 울음소리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준호 씨는 감격에 겨워 말했고, 저는 지친 몸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소피아 어떨까요? 베네수엘라에서도 흔한 이름이고 한국에서도 부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서연이 어떨까요? 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피아 서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우리 딸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소피아 서연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고, 그녀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피아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손녀에게 푹 빠져 지내셨고, 특히 시어머니와 친어머니는 육아 방식에 대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싸매는 것이 전통이라네. 포대기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소피아를 포대기로 감싸자 친어머니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레보소라는 천으로 업어요.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두 분은 서로의 육아법을 존중하며 소피아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셨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틈틈이 부모님을 관광지에 모시고 다녔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곳이 경복궁이에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궁궐 중 하나죠.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것이 정말 놀랍구나. 우리 베네수엘라도 배울 점이 많아.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날 우리는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베네수엘라 음식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고, 양가 부모님과 우리 그리고 소피아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준호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고, 그 순간 저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본격적인 육아와 함께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준호 씨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오셔서 소피아를 돌봐주셨고, 덕분에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공부해. 소피아는 내가 봐줄게. 할머니가 손녀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 특히 조부모가 손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저에게 새로웠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산부 패션 라인 프로젝트가 점점 더 발전했고, 졸업작품으로 이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마마 글로우라는 이름의 이 컬렉션은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임산부 옷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씨의 작품은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를 넘어 상업적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평가에 저는 용기를 얻었고, 준호 씨도 저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요. 이걸 실제 브랜드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준호 씨의 제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마마 글로우를 실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던 해, 저는 패션 디자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론칭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계획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몇몇 투자자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소개할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새내기 엄마들을 위한 시장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블루오션이죠. 준호 씨의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저는 소규모지만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 품질 관리, 마케팅 등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와 시부모님의 지원, 그리고 소피아를 통해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브랜드 론칭 6개월 후 마마글로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SNS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임산부들 사이에서 꼭 갖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씨의 브랜드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니까요. 패션 블로거의 리뷰는 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마마글로우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소피아가 2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작은 부티크였지만 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개업식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 날들이 떠올랐고,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소피아도 우리 사이에 끼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마마글로우의 성공은 계속되었고, 저는 디자인 영역을 넓혀 아기 옷과 액세서리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기 한복과 전통 의상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런 옷들의 첫 번째 모델이었고, 그녀의 귀여운 모습은 브랜드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소피아가 두 언어를 섞어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꿈꾸던 대로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던 해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했습니다. 마마글로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준호 씨도 회사에서 승진하여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건강하게 자라며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리아,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도. 그럼.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포함이에요. 6개월 후에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활비, 소피아의 미래, 그리고 준호 씨의 마음까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곧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준호 씨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마리아.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은 새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당장은 제 브랜드 수입과 준호 씨의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항상 자신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말에 준호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항상 남성복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미뤄왔죠.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는 남은 6개월 동안 회사 일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피아를 재우고 저와 함께 디자인 아이디어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 이 디자인 정말 멋져요. 당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느껴져요. 저는 진심으로 그의 재능을 믿었고 그 믿음이 준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 씨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다양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남성복 라인을 구상했고, 이는 제 마마글로우와 같은 문화적 융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처럼 저도 제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의 선과 색감, 그리고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옷들이요. 준호 씨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의 디자인은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한 달 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마마 글로우 매장을 방문한 한 패션 투자자가 준호 씨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게 되었고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디자인들 누가 한 거죠? 정말 참신하고 독특한데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제 남편 작품이에요. 그는 패션 디자이너로 지금 자신만의 남성복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투자자는 준호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브랜드 서울 레거시를 런칭할 수 있는 투자를 받게 되었고 회사를 떠나는 슬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준호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성공이 저의 성공처럼 기뻤습니다. 준호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그저 응원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브랜드를 가진 디자이너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마 글로우와 서울 레거시는 비슷한 철학과 스타일을 공유했지만 각각 여성과 남성을 위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협업도 시작했습니다. 부부를 위한 커플 의상, 가족 룩, 그리고 소피아를 위한 특별한 아이 옷들까지. 우리의 디자인은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문화적 요소를 아름답게 융합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탄생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패션 잡지의 리뷰는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우리는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소피아가 4살이 되던 해 우리는 서울 패션 위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함께 두세 개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컬렉션을 준비했고 이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쇼 준비를 하며 준호 씨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꿈같이 행복해요. 패션쇼 당일 우리의 디자인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날레에서 소피아가 작은 모델로 등장했을 때 관객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문양과 베네수엘라 색감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밌었어요. 무대 뒤에서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우리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쇼 이후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마리아, 이제 정말 국제적인 디자이너가 되었네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꿈만 꾸던 그날들이 생각났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 다요, 준호 씨. 함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소피아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모님께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2번은 꼭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소피아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접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부엘라 할머니, 오늘은 아레파 만들어주세요. 소피아가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을 요청할 때면 친어머니는 기쁘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도 함께 배우며 고향의 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피아에게 한국 전통과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내고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세배 잘하죠? 소피아가 정성껏 절을 하면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다니 정말 복 받은 일이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누리며 살아갔고 이는 우리의 디자인에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번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준호 씨, 저희 가족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준호 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리아, 정말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소피아에게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동생이 생기면 제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돌봐줄게요.
소피아의 순수한 반응에 우리는 감동했고 이 아이도 소피아처럼 사랑스러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었고 마마글로우의 임산부 의상들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브랜드 운영과 임신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마리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준호 씨는 항상 저의 건강을 걱정했고 집안일과 소피아 돌보기를 더 많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성별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준호 씨. 이제 우리 가족은 더 균형이 맞아질 것 같아요. 준호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지만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좋겠어요. 임신 중에도 우리의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마글로우는 임산부 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고 서울 레거시도 남성복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도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에 집중하고 주말은 반드시 가족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토요일마다 소피아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 일요일 아침의 공원 산책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요? 한국 음식? 아니면 베네수엘라 음식? 소피아에게 물으면 그녀는 항상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2개 다요. 김치와 아레파 같이 만들어요. 그녀의 대답처럼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준호 씨는 두 브랜드의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도 집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어느 저녁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준호 씨가 지어주세요. 그리고 서양 이름은 미구엘 어떨까요?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구엘 좋아요. 한국 이름은 태민 어떨까요? 태는 크다는 뜻이고 민은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미구엘 태민.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저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준호 씨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의 지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마리아, 잘하고 있어요. 곧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출산은 첫 번째보다 빨랐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미구엘 태민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기였고 소피아와 마찬가지로 힘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마리아,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는 감격에 겨워 말했고 저는 지친 몸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미구엘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고 소피아도 동생을 얻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있는 언니가 되어 동생을 돌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엄마, 미구엘이 웃었어요. 제가 재미있게 해줬더니 웃었어요. 소피아의 순수한 기쁨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구엘이 1살이 되던 해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글로벌 패밀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가족 모두를 위한 패션 브랜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임산부부터 신생아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우리 브랜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패밀리는 출시와 동시에 큰 화제를 모았고 특히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철학인 문화적 다양성과 가족의 사랑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우리는 사회적 책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희망의 옷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직접 옷을 만들어 보내는 활동이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네요. 특히 제 고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에게 더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고 소피아와 미구엘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미구엘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과 베네수엘라 문화를 모두 접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정말 관심 있어 했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진 일이구나. 소피아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부부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였죠. 하지만 준호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창의성과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고, 특히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국제 결혼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더 이상 낯선 땅에서 불안해하던 그 베네수엘라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랑받는 디자이너,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행복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우연한 만남, 한국으로의 첫 여행, 준호 씨와의 사랑, 그리고 지금의 이 행복한 가정까지. 마리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느 저녁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감사함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준 운명에,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준호 씨에게요.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해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준 것,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준 것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어 나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우리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 사랑하고 꿈을 이루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정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저는 그것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문화와 국적, 언어는 우리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 씨와 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그것을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의 아이들 소피아와 미구엘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따뜻함, 정의 문화, 그리고 부지런함과 혁신 정신은 제가 매일 감사하는 가치들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도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고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소피아는 이제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성장했고 미구엘은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쉽게 어울립니다. 글로벌 패밀리 브랜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남미까지 진출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패션으로 표현한다는 우리의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의 옷 프로젝트는 더 많은 국가로 확장되어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이제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를 넘어 문화적 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강연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다양성이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메시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설렘, 준호 씨와 사랑에 빠진 순간, 결혼식의 감동, 소피아와 미구엘의 탄생,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성장까지. 모든 순간에는 기쁨과 도전이 함께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도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모든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요. 여러분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어 나가세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이 나라의 따뜻함과 포용력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소녀의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기회의 땅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의 다문화 가정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작은 친절과 이해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